자, 그러면 이제 경제론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문제인데 약간 틀었어요. 그 응용을 좀 하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계산 문제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 퀘스천 마크 앞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의 어떤 탄력성을 구하라, 소득 탄력성을 구하라. 일단 공식 한번 써볼까요? 수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무엇의 변화를 알고, 소득의 변화를 알고, 수요량의 변화를만 알면 수의 소득 탄력성 구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여기 소득은 나와 있어요, 소득은. 소득은 5%가 상승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플러스 5%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뭐만 구해내면? 수요량의 변화율만 구해내면 우리는 수요 소득 탄력성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쳤죠, 그죠? 항상 여러분들 저한테 부동산학개론 배우신 분들은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게 이게 뭐냐면 항상 수요량이야. 동그라미가 뭐다? 수요량. 동그라미 수요량, 동그라미 수요량. 그럼 지금부터 동그라미 수요량부터 한번 연습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자,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고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3이래요. 근데 소득 탄력성은 얼마인지 모르지. 왜냐면 그걸 탄력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도요? 가격도, 소득도, 아파트 가격도.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 가격은 대체재 가격으로 보셔야 됩니다. 모두 다 몇 %씩, 5%씩 상승했다.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오피스텔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플러스 1%다. 여기 사실 33회 때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1%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사실 살짝 걸려면 걸리는 문제야. 변화율이 1%다라고 하기보다는 증가율이 1%다라고 하니 주는 게 좀 좋아요. 근데 물론 이제 출제위원단에는 변화율이 1%다라는 건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뭐다? 플러스 1이니까 변화율이 플러스 1이다라는 뜻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도 그 약간 논란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상승률이 1%다. 왜냐하면 변화율이 1%면 하락적인 측면에서 1%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약간 논란이 약간은 있었던 그런 문제였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에서는 상승률 1%, 하락률 1% 이런 식으로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동그라미를 몇 개 칠 것 같아요? 동그라미를 4개 치겠지. 4개. 자,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가격을 올리면 감소되는 수요량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요, 대체재 가격을 올리면 증가되는 수요량입니다. 그럼 대체재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량이 왜 증가돼? 그러면 이건 교차 탄력성 공부 전혀 안 하신 분들이에요. 대체재는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량이 비례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득이 증가됐을 때 플러스 되는 수요량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격 올리면 수요량은 뭐 되고? 마이너스. 이걸 네 글자로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가격 올리면 수요량이 감소된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 소득 올리면 수요량은 플러스. 대체재 가격 올려도 수요량은 플러스. 그래서 계산되는 값이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우리 아까 제가 약간 보정을 해서요, 플러스 1이다. 증가율이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냐면 0.5예요. 그리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면 0.3입니다. 오케이. 가격은 몇 프로 올렸느냐? 플러스 5래요. 플러스 5. 대체재 가격도 플러스 5래요. 자, 그럼 이거 두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55 하시면 마이너스 2.5 하시면 됩니다. 55. 55 하는데 그냥 2.5 하시면 절대 안 나요. 이게 마이너스 2.5가 핵심이에요. 53 그러면 플러스 1.5가 됩니다. 플러스는 했으니까 플러스 1.5. 1.5. 그러면 이제 여기 정해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2.5에 플러스 1.5 하면 여기까지 얼마야? 마이너스 1%지. 근데 이게 플러스 1%가 됐다 그랬지? 그럼 가운데 소득 때문에 플러스 2%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소득의 변화율이 얼마라 그랬냐면 플러스 5%라 그랬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구하라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5, 4, 20에서 0.4 여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자, 1분만 1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대로만 하시면요. 1분이 뭐야? 한 40초, 50초 컷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시험에 뜨면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뭐를 3개 그리자. 뭐를 3개? 원을 3개 그리자. 자, 첫 번째 원은 무슨 원이라 그랬죠? 가격이 상승해서 감소되는 수요량. 두 번째 원은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서 증가되는 수요량. 세 번째 원은 뭐라고요? 소득이 증가돼서 증가되는 수요량. 그러면 이것을 계산한 전체 수요량. 그래서 이거는 가격 때문. 순서를 좀 바꿔도 한 게 없어요. 이거는 교차 탄력성.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 때문. 이거는 뭐 때문? 소득 때문.
근데 시험 문제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동그라미가 전부 다 수요. 동그라미 수요량이라고 했던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전부 다 5%씩 상승했대. 전부 다 5%씩. 전부 다 5%씩. 근데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플러스 1%다. 잠깐 보정을 했지만 플러스 1%다. 근데 가계 탄력성은 얼마였냐면 0.5였고요. 그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0.3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55 하면 여기서 뭘 하셔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5 하셔야 된다고요. 55 하시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53 플러스 1.5. 여기까지 얼마? 마이너스 1. 근데 결과적으로 뭐? 플러스 1. 그러면 가운데 얼마? 플러스 2가 와줘야 돼. 근데 5분의 2가 수의 소득 탄력성이니까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이게 0.4다. 이렇게 해서 답이 몇 번이 되는?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분 만에 푸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저랑 한번 해봅시다.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Are you ready? 오케이. 갑니다. 자, 원 몇 개? 원 몇 개? 원 3개. 첫 번째 원은 가격이 올라서 감소되는 수요량. 두 번째 원은 대체재 가격이 올라서 증가되는 수요량. 세 번째 원은 소득 증가돼서 증가되는 수요량. 이거 계산한 값을 전체 수요량 그랬어. 근데 여기 플러스 얼마가 1이 됐다 그랬지. 요거 두 개 계산할 겁니다. 가계 탄력성이 얼마니까? 5니까 5 마이너스 2.5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교차 탄력성이 3이니까 53 플러스 1.5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플러스 1.5. 여기까지 얼마? 마이너스 1. 근데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1. 그러면 가운데 플러스 2가 와야 됩니다. 소득이 몇 프로 증가됐다고요? 5% 증가됐다고요. 5분의 2는 0.4 해서 답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푸시다 보면요. 아,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은 수요와 관련된 탄력성은 종류가 3개밖에 없어요. 수요의 가계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3개밖에 없고 가격이 올랐을 때만 수요량이 감소되고요. 물론 대체재라 정상재를 가정을 했을 때 소득이 증가되거나 대체재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량이 증가됩니다. 이걸 계산한 값을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풀이하는 문제. 수요의 탄력성 3가지의 콜라보 문제. 수요의 3개 탄력성 콜라보 문제 푸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2번 문제 1분 안에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후 3번 문제 시장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론 문제는 쉽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론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겠습니다.